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한 간호사 선생님이 제 유튜브 보시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메일로 답변을 해드렸는데 그 답변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공유했으면 해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해 드리려고 오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혹시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가능한 한 답변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선생님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비가 가장 걱정이 된다는 거였고, 학교는 지역에 상관없이 박사 과정으로 코스를 지원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그 스콜러십 장학금이 어렵다면은 어, 일을 하면서 학위를 이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선생님은 박사 과정을 바로 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석사를 한다면 학비를 벌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신 거고요. 마지막은 그 간호학 박사 과정은 스콜러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고, 그게 국제 인터내셔널 학생이라 제한이 있는 건지 그런 걸 여쭤보셨어요. 그리고 계속 학생 비자로 일을 할 수 없으면 일자리를 확보한 후에 이제 학교에 나중에 지원을 하는 게 맞을 건지, 좀 광범위하게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결론은 이렇게 좀 나눠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 답변은 일단은 목적을 두 가지를 명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서 RN으로 일을 하고 자리를 잡으실 건지, 나중에 MP 과정을 끝내고 계속 미국에서 미국 간호사로 일을 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그냥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끝내고 한국에서 학교로, 그러니까 교수가 되는 거죠. 그 길로 갈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일단 목적을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RN으로 일을 하면서 나중에 MP 석사 과정이든 MP 박사 과정을 하든 미국에서 계속 자리를 잡을 경우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어학연수 F1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 근데 그때는 이제 영어 점수, 그게 IELTS든 TOEFL 점수든 다 있어야겠죠. 그거를 미국에서 준비할 건지 한국에서 준비할 건지, 그리고 NCLEX는 미리 다 당연히 보고 한국에서 보고 오는 게 낫겠죠. 그게 훨씬 돈을 세이브하는 길이고, 그리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생 비자로 이제 영어 점수 NCLEX 준비가 다 완료되면은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야겠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고,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갈 수가 있긴 있어요. 최근에 예전처럼 제가 왔을 때보다 제가 왔을 때는 스케줄 A라는 엄청 빠른 영주권 수속 그 비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2006년 11월 이후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학생 비자로 일단 와서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제가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친구를 만나게 됐고, 그 친구는 그 다행히 샌프란시스코 너싱홈, 우리가 말하는 그 양로원 있죠? 너싱홈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영주권 수속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영주권이 빨리 나왔더라고요. 1년 반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스폰서만 받으면 영주권 수속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팩트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그 널싱홈에서 스폰서를 해주긴 해요. 근데 병원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100%안 해줘요. 근데 만약에 조금 엄청 시골 같은 데는 해주기도 하는데 널싱홈에 도시에서 널싱홈에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경우는 그래도 있다고 봐야 돼. 확률은 높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페이나 이런 거는 조금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무 조건도 그렇고 많이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 임상에서 일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널싱홈에서 일하는 거는 조금 힘들긴 한데 뭐 영주권만 받게 되면은 언제든지 다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널싱홈에서 영주권을 받아도 미국 아큐트 케어, 미국 임상 병원에서 경력이 없으면 사실 옮기는 게 병원에서 병원으로 널싱홈에서 일하다가 병원으로 옮기는 게 많이 힘들긴 해요. 현재로서는 사실 필리핀 간호사들이 되게 필리핀에서 앵클렉스를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미국에 와서 앵클렉스 해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간호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큐케어 경력이 없어가지고 널싱홈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간호사들은 결국 널싱홈에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우리는 널싱홈에서 일하려고 여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널싱홈에서 일은 하되 그거는 스폰서 때문에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널싱홈에서 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석사 과정, MP 과정을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널스 프랙티셔너를 전공을 하는 거죠. 여기서 미국에서 널싱 프랙티셔너로 일하려고 할 때 MP로 RN으로 하든 MP로 일하든 석사 과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영주권을 받고 공부를 이제 널싱 프랙티셔너는 나중에 공부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널스 프랙티셔너는 패밀리 MP 뭐 피디아트릭 MP, OBGY 전부 다 과별로 다른데 그 과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패밀리 MP도 아큐케어 병원 경력을 요구하는 병원도 있고 근데 미국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UCSF 같은 경우는 MP 과정을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MP 전 과정 1년 과정을 해서 토탈 3년이라는 과정을 가지고 전공을 받긴 하는데 이거는 미국 전 비전공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만약에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서 RN으로 일하면서 MP까지 하겠다고 하면은 일단은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 그 포인트에서 스폰서를 찾으려면은 널싱홈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밖에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정말 운이 좋았을 경우 정말 먼 되게 저기 막 사막 같은데 뭐 플로리다나 뭐 텍사스 이런 병원에서 가끔 스폰서를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드물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방법으로 천천히 준비해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영어 점수랑 앵클렉스 점수를 가지고 학생 비자로 오셔서 스폰서를 찾아서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는 경우, 그 경우는 지금 가능성은 널싱홈이나 다른 거. 근데 이제 국내에서 수속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경우를 잘 모르겠어요. 뭐 3, 4년 걸린다는 말도 있어서 그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MP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제 어플라이 하면서 석사 과정은 장학금 제도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그게 국립이든 사립이든. 그래서 널싱홈에서 일을 하면서 석사 과정, MP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을 1학기 두 학기 정도는 많이 힘들어요. 실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을 하면서 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 학기부터는 널싱홈에서든 병원에서든 일을 하면서 MP 이제 마지막 1년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비를 그때 벌면서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긴 해도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는 한 학기, 두 학기 끝난 후부터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물어봤던 두 번째는 그냥 미국 대학에 어플라이 해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바로 F1 비자를 들고 이제 미국에 오셔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바로 돌아가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교수 자리를 알아보는 경우, 이때는 석사를 한국에 하고 오셔서 박사만 미국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미국의 박사는 PhD는 되게 3, 4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는데 이 경우 이제 석사를 할 때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고요. 꼭 이 경우에는 MP 과정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과의 학교마다 뭐 에듀케이션 쪽으로 가르치는 있고 좀 다른데 MP를 꼭 안 하고 그냥 석사 과정을 공부하셔도 되고 박사 과정을 한국에서 석사를 했다면 박사 과정을 미국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 장학금은 솔직히 박사는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펀딩을 받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다른 리서치 그런 곳에서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장학금을 박사 과정은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타과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이라고 해서 적게 주진 뭐 안 주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 과에 따라서 교수님이 그거를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무슨 전공 분야에 따라 장학금 혜택이 다른 거고 직접 학교에 컨택을 해요. 사실 박사과정 PhD 전공을 어플라이 할 때는 그 직접 담당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 학교에 어플라이를 할 건데 그 일단 카운셀링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 학교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플라이 하기 전에 그때 우리 학교는 장학금 얼마를 제공한다 이런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보를 많이 가져서 하면 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석사는 돈을 많이 사실은 돈이 장학금이 많지 않고요. 많이 비싸고 박사는 장학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널스 프랙티셔너를 전공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싶은 그 과목에 따라서
공부를 그냥 전반적인 에듀케이션 쪽으로 공부를 하면 되고 또 MP 과정을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PhD는 MP가 아니라 다른 과정이 있어요. 뭐 산업간호, 보건정책, 뭐 저는 지금 UCSF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널스 프랙티셔너는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 있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막연하게 그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답변을 드렸는데 제 말의 포인트는 목적을 정확히 정하는 거예요. 공부만 할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RN으로 잡을 찾으실 건지 그 두 가지를 정하신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그 두 가지 전부는 NCLEX랑 영어 점수는 어쨌든 둘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미국에서 자리 잡을 널싱홈에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미국에서 MP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라면 학교 공부에 집중을 하실 거면은 학교 공부에만 집중을 하시고 그럴 거면은 석사부터 할 거면 돈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한국에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박사를 할 경우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석사를 한 다음에 박사 과정을 어플라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막연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그 구체적인 거에 맞게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